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아침 사무실 나올 때 꼭 그 오디나무 그다음에 뻔나무를 꼭 거쳐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자꾸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거 몇 알씩 맛보면서 출발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물뱀이라고 하던 밀뱀이라고 하죠. 그 뱀, 새끼 뱀을 한 마리 또 이거 구워 먹을까 하고 잡았었는데 그냥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걸 보면 생태계가 살아있다 아직은. 그다음에 그 하늘소 이렇게 딱 까만 거 아주 보기 드문 건데 이거 국민학교 때 뭐 그 뭐 곤충 채집으로 다 이렇게 뭐 숙제 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그거 한 마리 봤습니다. 생태계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이 그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픔 없이 살고 싶거든 생식을 해라. 답이 그겁니다. 그러면 아픔이 왜 생기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젊었을 땐 안 아파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대체적으로 질병 환자가 많습니다. 왜? 우선 첫 번째는 세월 탓입니다. 새로 생산된 자동차도 처음에는 소리 없이 쫙 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삐그닥 뽁닥 뭐 삐걱삐걱 뭐 별소리가 다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셔지고 사가지고 빵관하고 폐차장 갑니다. 세월 탓이고 또 하나는 살면서 먹어야 되고 하나는 움직여야 됩니다. 먹고 움직이는 것이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개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됩니다. 질병 발생은 시기, 질병의 종류, 질병 발생 부위, 질병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강도도 다르고. 그러면 질병 발생 시기와 종류, 정도가 다른 이유가 뭐냐? 질병 발생 시기 우선 젊어서 발생한 사람이고 7, 80이 발생한 사람이죠. 빠르게 발생한 사람들은 일단 혈액의 점도가 높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빨라져요. 혈액순환 장애 심각 정도에 따라서 젊어서 나오고 그 얘기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 환자의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했어요. 그들은 혈액의 점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혈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나와. 보통 옛날엔 전부 60이 넘어서 와서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병 발생 시기는 혈액순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찍 오고 늦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혈액 발생의 종류. 우리 몸의 구성은 뼈다구, 근육, 살, 피, 혈액, 그 다음에 싸고 있는 껍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호흡. 이렇게 대체적으로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뼈다구의 질환은 콩팥이 문제가 생기면 발생해요.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는 간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살의 문제는 비위장의 문제가 생기면 살에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혈액의 문제, 뭐 중풍, 뇌경색 이런 거, 이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과 아토피, 그 다음에 호흡, 폐에 관련된 거, 이게 전부 다 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게. 뼈다구 질환은 단맛을, 인조 단맛을 많이 먹었을 때 생겨.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는 인조 매운맛을 많이 먹었을 때 생겨. 그 다음에 살의 문제, 요거는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겨. 자, 그 다음에 혈액의 문제는 정제염을 많이 먹었을 때 생겨.
그 다음에 피부 질환, 아토피는 커피, 녹차 같은 쓴맛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겨. 그럼 답이 끝났잖아요. 뼈다구의 문제, 골다공증, 인조 단맛을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뼈다구의 병 왜 생겼냐? 이건 콩을 먹지 않아서 그래. 주식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콩밥을 많이 먹지 않으면 뼈다구에 문제가 생겨. 골다공증 생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근육에 문제 생겨. 요건 보리밥을 안 먹은 거야. 그 다음에 살의 문제. 요거는 이 쌀밥을 안 먹고 자꾸만 다른 국수, 나부랭이, 피자, 파스타 이런 걸 먹어서 생겨. 그 다음에 혈액의 문제. 이건 수수쌀로 밥을 해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먹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각종 피부병, 아토피, 현미밥을 안 해 먹고 전부 다 뭐 9분도 이상의 그냥 정제된 그 쌀로만, 탄수화물로만 밥을 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또 있어요.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거는 조를 밥에다가 쌀에다 조를 섞어서 먹었으면 신경정신질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몸에 생기는 병, 뼈다구, 근육, 살, 피부, 그 다음에 신경정신질환 전부 다 음식에 잘못 먹었고 또 주식을 잘못 먹은 거야. 지금 콩, 보리, 쌀, 수수쌀, 현미, 좁쌀 이거 지금 자주 먹는 사람 있어요? 이걸 먹으면 병이 안 생겨. 이런 걸 안 먹고 밀가루, 빵 쪼가리, 괴기 쪼가리 먹었으니까 내가 주식에 고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 생기는 건 지가 잘못인 거 아니야. 나는 뭐 죄 짓지 않고 살아. 이런 걸 먹지 않은 게 죄 짓는 거야. 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이라고 뭐 인터넷에 나와 있어. 보니까 뭐 가공식품 먹지 말라. 설탕 줄여라,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라, 알코올 줄여라. 그런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잖아. 그러니까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관절염 이런 거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서 뭘 누굴 얘기를 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어야지. 줄이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또 이 병 발생 정도 초기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지는 약 10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 초기 증상이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한 거야. 요거 5년 내에 소식 옵니다. 그 다음에 말기 초기와 중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했어. 이건 3년 내에 와요. 그럼 결국 질병이 딱 발생했다. 약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최초 10년 동안 전조 증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지 무식했던지 무관심했던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던지 뭔가 본인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인조 단맛, 이 인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자연식을 기준으로 한 거야. 자연식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약 20년이면 병이 생겨. 자연식을 기준으로 한 질병 발생의 이런 메커니즘이. 그러면 혈액순환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전을 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혈액의 당도를 높여서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을 주식으로 자주 먹는다면 이 20년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질병 발생 종류, 시기, 정도, 부위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가공식품과 인조식품의 특징, 정제용과 인조 단맛, 이 각종 식품 첨가물, 화학 첨가물이 그득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을 산소화하고 점도를 높이잖아. 이게 혈액순환 장애 발생의 소요시간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영양실조를 부추기자. 이것도 병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혈전을 과다 생성시. 이것도 병이 발생.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인해서 이 질병 발생이 나타나는 시간이 20년인데 이 가공식품과 인조식품 먹으면 이건 3년 내에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식이 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새끼들 고혈압 당뇨 환자 보면 20, 30대가 30% 차지하는 거 어린 시절에 식습관 잘못된 거예요. 아픔 없이 사는 비결은 없어. 그게 답이라니까. 가공식과 인조식을 줄이자. 이걸 줄이면 아픔 우리 발생 시기가 늦춰진다.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여기 지금 자연식을 먹는 것보다 몸에 나쁜 것을 줄이는 거야. 그것도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공식, 인조식을 줄이자. 두 번째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을 먹자.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게 생식이야. 생식 중에 으뜸이 오행생식이야. 예를 들어서 위장질환이 있어. 이것은 신맛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밥에다가 매운맛 김장김치를 먹으면 위장질환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장질환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밥에다가 김장김치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맵게 먹으면 무슨 위암 걸리니 어떠고 저쩌고 이런 지렁이 똥구멍 치질 수술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에이? 세 번째는 피를 맑게 하고 점도를 낮추다. 피를 맑게 하려면 자연식을 먹는 거야. 조리를 최소화해서 먹는 거야. 그리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자. 수분을 자주 먹냐. 단맛 줄이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면 돼. 뼈다구, 근육, 살, 혈액 이런 생산 원료 자연식을 먹으면 영양실조도 해소돼. 혈전을 최소화해. 질병 발생의 원인들, 가공식품, 인조식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잖아. 그게 생식이야. 그리고 가끔가다 해조류, 혈액 구성원과 비슷한 영양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해조류야. 미역, 다시마, 파래, 청각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 1:1 맞춤식으로 오행생식,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배합해서 먹으면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없어. 절대 안 생겨.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는 거야. 항상 움직입니다. 하체 위주로, 상체보다 하체 위주로 가성비 좋게. 동물의 본능을 자극하면 돼요. 그것이 맨발로 걷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냥 열심히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이론 먼저 뻗어야겠어요. 세포가 매일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 새로운 조건을 줘서 새로운 세포가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 대형병원의 환자들, 요양병원, 요양원, 만성병 환자들 전부 다 안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 뭐 했는지 몰라. 한번 가보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것만 갉아먹는 게 아니야. 식구들도 다 갉아먹고 있고. 그러나 이 중에도 생식을 실천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부산에 계신 분, 인천 여기저기 다. 이런 분들은 아픔 없이 살고 있어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픔 없이 살 거예요. 자연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아픔 없이 사는 거예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조물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자연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아픔 없이 살고자 한다면 가능한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이러한 화학, 인조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픔의 정도, 시기, 종류, 강도는 더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내 곁을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요양원, 대형병원 그 환자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나이 먹어서 이제 좀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할 시기에 요양병원, 요양원, 중환자실에 들어넣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식하세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 하시는 분들은 결코 후회하는 일 없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하셔서 아픔 없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